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3년형 토요타 코롤라 투어링 스포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시승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같은 차량의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전체 리뷰, 모든 세부 사항을 담은 별도의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콕핏, 디지털 콕핏,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외관과 그 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어쨌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정적인 리뷰를 다룬 다른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차량을 직접 운전해보고 도로에서의 느낌과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모델 사이에 확실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엄청나게 더 멋지다기보다는 약 50% 정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차량의 외관이 조금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도 꽤 멋지게 보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아주 흥미로운 브라운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휠도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보입니다. 이 모델은 트렌드 버전인데 솔직히 창문 주변과 루프레일, 전면과 후면에 적용된 크롬 장식 덕분에 차량이 꽤 비즈니스적인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런 점이 마음에 들고 17인치 휠과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뒤에는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95%는 기본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차량이지만 몇 가지 훌륭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면 90%가 같은 차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트렌드 버전에서는 이 패브릭 소재와 아주 멋진 시트, 그리고 측면에는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아래에는 일반 페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랙션 컨트롤, 열선 앞유리, 열선 스티어링 휠 등 다양한 기능을 위한 버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뷰 영상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전히 편안하고 중앙 부분의 디자인도 거의 동일합니다. 무선 휴대폰 충전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스토크, 같은 레버입니다. 앞으로는 쉬프트 바이 와이어 변속기처럼 작고 스티어링 휠 뒤나 이 아래쪽에 위치해서 기어 변속이 훨씬 더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거의 동일하고 품질도 좋고 크기도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물리 버튼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물리 버튼이 최고죠. 조작하기도 쉽습니다. 오토파일럿도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크루즈 컨트롤과 작동 방식, 차선 유지 보조도 보여드릴게요.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여기가 전원 버튼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켜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모드를 다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EV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즉 배터리가 충분하면 EV 모드, 즉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정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화면을 조금 커스터마이즈 해드릴게요. 어쩌면 이미 커스터마이즈를 해놨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아니고요.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그냥 이걸로 둘게요. 이게 보기 좋네요. 네, 이대로 둘게요. 그리고 이제 연비를 리셋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연비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스위스나 스위스 근처에 계신다면 쭈빌에 있는 이밀 프라이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링크는 설명란과 화면에도 남겨둘게요. 정말 친절한 분들이에요. 스위스나 인근에 계시다면 이곳에서 차량을 직접 보고 시승도 해보고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버전은 가장 강력한 버전입니다. 2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그리고 곧 설명드릴 CVT 변속기가 결합된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은 196마력입니다. 차량의 기본 가격, 트렌드 버전 기준으로는 42, 100프랑입니다. 여기에 옵션이 추가되면 700프랑이 더해집니다. 트렌드 플러스 팩에는 사각지대 감지 기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옵션들은 트렌드 버전에서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 모든 옵션들이 기본 사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리뷰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가격은 43, 800프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이미 이 500프랑의 할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가격은 40일 300프랑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에밀프레에서 정말 큰 할인이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40일 300유로 프랑이면은 이 차가 제공하는 것에 비해 꽤 괜찮은 가격입니다. 1. 610kg입니다. 연비는 4.6m입니다. 연비도 직접 테스트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4g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리터 가솔린 엔진에 직렬 4기통 그리고 변속기에 통합된 전기 모터 하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로 스피드 자동 변속기 ECVT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변속기입니다. 차량의 총 출력은 196마력, 190Nm입니다. 최고 속도는 180km입니다. 전륜 구동 시스템으로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모두 차량의 앞바퀴를 구동합니다. 배터리는 뒷좌석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용량은 1.4kWh의 브루트 총 용량입니다.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 치고는 꽤 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덕분에 차량이 전기 모드로 더 오랜 시간 주행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43L입니다. 회전 반경은 10.4m이고 지상고는 13.5cm입니다. 앞쪽에는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 뒤쪽에는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코일 스프링과 안티롤바가 적용된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더블 위시본 트래블 스테빌라이저 코일 스프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운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전벨트를 착용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은 이미 시동이 걸려 있지만 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매우 조용합니다. 지금은 가솔린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멀티미디어와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도 리뷰 영상에서 더 반응이 빨라진 점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너지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아주 멋진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을 운전해 보겠습니다. 또한 S모드도 있습니다. D모드에서 왼쪽으로 옮기면 S모드가 되고 이때 여기 있는 패들로 기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운전하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우선 에코모드로 운전해 보겠습니다. 네, 운전해 보죠. 정말 부드럽고 정말 조용합니다. 물론 지금 배터리가 충분히 남아있어서 약 60% 정도 남아있으니 차량이 전기 모드로 주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정말 조용합니다. 이 점이 바로 제가 토요타 차량을 정말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해 왔기 때문이죠. 수년간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있어서는 아마 토요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작동도 정말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전기 모터 그리고 변속기 간의 조합과 협업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이걸 보세요. 정말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선형적이고 부드러워서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많은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알지만 토요타만큼의 경험은 없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실제로 운전해 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약간의 경험이 있고 여러 대의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들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회사들의 시스템이 좋지 않거나 신뢰성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토요타의 시스템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을 하거나 좀 더 강하게 가속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훨씬 더 부드럽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은 전기 모드로 아주 부드럽게 출발하고 있고 여기서 가속을 하게 되면 CVT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질감 없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나 변속 충격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잘 어우러져서 작동하며 운전자에게 최상의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들은 항상 개선을 거듭해왔고 저도 그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개선했다고 읽었고, 항상 소재 품질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개선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주행 감각에 있어서 이게 2리터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196마력의 출력이 있고 충분한 파워가 느껴집니다. 차가 정말 강력하게 느껴져요. 운전할 때 정말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 차를 운전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제 관점에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게 요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풀 하이브리드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게 100% 버스 전용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저도 고속도로 바깥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조금 달려보고 더 높은 속도로 주행하면서 스포츠 모드로도 바꿔볼 거예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스티어링 휠이 약간 더 단단해진 게 느껴져요. 너무 심하진 않아요. 조금 더 단단해졌을 뿐이에요. 차가 커브에서도 아주 잘 버텨줍니다. 도로 위에서 안정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여기서 가속할 때 예를 들어 조금만 속도를 줄여도 어쨌든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비록 전륜구동이지만 CVT 소리가 약간 들리긴 해도 속도가 맞춰지면 정말 놀랄 만큼 조용해져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엄청나게 강력하진 않지만 노면을 잘 잡아줍니다. 노면에 정말 잘 붙어 있어요. 꽤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시속 100km로 달려도 충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시트에 몸이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 차가 마음에 들고 크루저로도 좋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도 도로 위에서 정말 잘 달려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바깥에서 약간의 소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차량이 시속 100k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쪽 운전석 방향에서 약간의 미세하고 불분명한 소음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래쪽이 아니라 바로 이 주변에서 소음이 들려요. 지금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에너지를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멋진 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데 정말 멋져요. 또한 여기 스티어링 휠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고 차가 차선 사이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차선 사이를 유지하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전에 테스트 해봤는데 정말 잘 작동하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차선 사이를 꽤 잘 유지합니다. 작년과 이번 버전에서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기능이 꽤 마음에 들어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속도를 설정해 볼게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보이는 곳에서는 차가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차선 사이를 완벽하게 유지하는데 이 점이 바로 제가 새로운 토요타 차량에서 정말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앞에 있는 차도 인식합니다. 가속도 하고 브레이크도 밟아요. 모든 안전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코너에는 사각지대 감지 기술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자면 시속 100km까지는 정말 조용하고 정말 좋고 정말 부드러워요. 시트도 편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 훌륭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최고 중 하나일 겁니다. 완벽한 차는 아니에요. 요즘 시장에 완벽한 차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마도 최고의 하이브리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속하면 바로 힘을 느낄 수 있어요.
힘이 아주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CVT 소리가 약간 들리긴 하지만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 네, 이제 더 좋아진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제가 시속 120km로 돌려도 소음이 거의 안 들려요.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아마 그게 이제는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마도 그게 아스팔트, 즉 도로 때문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스팔트가 완벽하게 잘 깔려 있어서 소음이 훨씬 덜 들리네요. 정말 이상하네요. 어쨌든 괜찮아요. 외부 소음 기준으로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면 한 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기도 정말 쉬워요. 커브를 돌 때도 정말 부드럽게 움직여요. 여기 지도에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것도 정말 부드럽게 작동해요. 그리고 다시 고속도로로 돌아갑니다. 페달도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 페달을 밟을 때 정말 부드럽게 느껴져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까지도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이제 만약 힘이 필요하다면 첫 번째 고속도로 진입로는 오른쪽에 있어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정말 혼잡한 것 같아요. 현재 고속도로의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고속도로로 가지 않을 거예요. 너무 교통이 심하거든요. 그런 교통체증에 있고 싶지 않아요. 500m 후에 로터리로 좌회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400m 후에 로터리로 좌회전할 거예요. 우리는 국도를 통해 조금 더 나은 길로 돌아갈 거예요. 좌회전 출구는 합스타스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로딩도 훨씬 빨라졌어요. 제가 바라는 유일한 점은 이 스크린을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일 수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다음 버전에서는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화면이 동승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가 로터리로 좌회전하세요. 차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차를 탈 때는 화면을 또렷하게 보고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싶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 정말 좋아요. 10년 또는 16만 킬로미터의 보증이 제공돼요. 곧 출고가 나옵니다. 킬로미터의 지 보증이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스템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토요타는 정말 뛰어난 기계 부품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듭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주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고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꼭 해야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밖이 꽤 화창해요. 엄청 화창한 건 아니지만 꽤 맑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종석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대 밝기로 조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뭐 괜찮아요. 정보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정말 햇빛이 강할 때는 조금 더 밝았으면 하고, 또 이 화면이 약간 기울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는 정말로 주행이 훌륭합니다.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 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엔진이나 시스템이 더 나쁘거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주행 감각에 관해서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도로를 달려볼 건데 차 안에서의 승차감, 특히 서스펜션 면에서는 꽤 괜찮아요. 페달 감각도 훌륭하고 스티어링 휠도 정말 좋아요. 차가 도로 위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잘 버텨줍니다. 정말 좋은 세팅이고 거의 완벽한 세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자동차 제조사의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도 주행이 정말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이 차는 정말 미친 듯이 엄청나게 부드럽게 달려요. 이제 도심에서는 이 차를 운전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아시겠죠? 정말로 부드럽고 쾌적합니다. 여기 도로를 보시면 구멍이나 포트홀이 좀 있는데 그런 요철을 넘을 때도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운전할 때 차가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바퀴를 통해 차량의 무게감이 약간 전달돼서 피드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해요. 아마 그래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헤드라이트만 조금 바꾸고 여기저기 디자인을 약간 손보고 새로운 스크린을 추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이 차는 정말 좋고 넓고 쾌적하고 공기역학적으로도 뛰어나거든요. 이미 잘 작동하는 것에는 바꿀 게 그리 많지 않죠. 그리고 토요타가 이렇게 많은 차를 파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차로 가보면 화면에서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저기 바로 배터리가 보이죠. 전기 모터가 변속기에 통합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가솔린 엔진도 볼 수 있으며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화면에서 바꿔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형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연비를 볼지 아니면 회생제동 그래픽을 볼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비는 4.8리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렸었죠. 나쁘지 않네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를 좀 더 오래 시승하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더 높은 속도, 예를 들어 130km로 오랫동안 주행해서 실제로 어떤 연비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와, 이런 속도에서 정말 부드럽게 달려서 마치 전기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끔씩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화면에서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전환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에너지가 다시 배터리로 재생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보세요. 제가 가속을 멈추면 차가 꽤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이것 좀 보세요. 아직도 계속 주행 중이에요. 이 차량에는 에너지 회생 기능이 없어서 B 모드처럼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원페달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이런 옵션이 없어요. 르노에서는 있었고 며칠 전에 제가 테스트했던 뭐였죠? 푸조. 맞아요. 새로운 푸조 마일드 하이브리드 208 그리고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풀 하이브리드처럼 작동하는데 그 차량에는 회생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생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토요타가 이런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 만약에 여기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모드, 즉 버튼을 통해 회생 모드를 제공한다면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잃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만든 거죠. 회생을 원하세요?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차는 일반 차량처럼 움직여요. 아시겠죠? 그냥 굴러가는 거죠. 오토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즉 정차할 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사이의 전환이 정말 부드럽다는 거예요. 전환될 때 소음이나 그런 게 거의 들리지 않아요. 한 번 더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테스트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차는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 많은 차들이 지나가지만 실내에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요. 고속도로에서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할 때는 약간의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마도 차가 조용해서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대략 그 정도, 한칠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은 이중 유리가 아니에요. 일반 창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 다음 버전에서 이중 유리도 적용된다면 정말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버튼들도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와, 그리고 저는 토요타에서 느껴지는 이 주행감이 정말 좋아요. 정말 부드럽고 기분이 좋아요. 부드럽다가 딱 맞는 표현이에요. 정말 품질이 좋다는 게 느껴져요. 좋은 품질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은 에코 모드로 주행 중이에요. 이제 다시 스포츠 모드로 돌아가 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우와 보세요. 페달이 훨씬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느껴져요.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조향감은 더 단단해졌어요. 확실히 조금 더 단단해진 게 느껴지고 무게감도 더 좋아져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런 점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제가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면 그래도 회생 제동이 작동해요. 보이시죠?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도 약간의 회생 제동이 있어요. 정말 약간이에요. 너무 많지는 않고 아주 약간의 회생 제동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돼요. 제가 가속하고 가속을 멈추면 네, 확실히요. 느껴지죠. 지금 보시면 회생 제동이 작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굴러가고 있어서 정말 아주 미세한 회생 제동이에요. 아마 50% 정도의 회생 제동일 거예요. 이제 정말 마음에 들고 차이를 만들어주는 점이 있는데 지금 가속 페달을 밟으면 예를 들어 푸조에서 봤던 것처럼 지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하이브리드에는 그런 지연이 있고 그리고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다른 풀 리뷰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약간의 지연이 있는데 여기 이 차에서는 한번 보세요. 네, 지금은 약간의 지연이 있었어요. 정말 약간의 지연이 있었어요. 네, 가끔은 그렇지 않고 가끔은 약간의 지연이 있지만 클러치나 이상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정말 좋네요. 부드럽고 정말 미친 듯이 부드러워요. 이제 이걸 활성화하면 다시 한번 지금은 차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하고 차선 사이를 지켜주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토요타의 이 오토파일럿은 꽤 괜찮아요. 최근에는 가장 최신 모델에서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이 커브 꽤 크네요. 네, 속도는 낮지만 그래도 차선 사이를 완벽하게 유지해요. 흔들림도 없고요. 가끔씩 핸들에 손을 올리라고 경고하지만 잘 작동해요. 정말 부드럽게 움직여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델과 이전 모델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솔직히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아요. 아마 5% 정도 그쯤일 거예요. 5에서 10% 정도 개선이 5% 정도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시야나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시야도 똑같이 확보돼 있어요. 지금 가속할 때 나는 소리도 들리시죠? 오르막길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200마력 가까운 출력이 있어서 어디든지 가기에 충분한 힘이 있어요. 고속 주행에도 좋고 도심 주행에도 훌륭하고 아마 연비도 좋을 거예요. 여행이 끝나고 나서 연비가 어떻게 나올지 볼 거지만 분명히 정말 좋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놀랍고 대단합니다.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고 좋네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 토요타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토요타 코롤라 투어링 스포츠를 살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구매하신다면 100%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차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차들처럼 화려한 기능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콕핏이 적용되면서 점점 그런 부분도 보완되고 있어요. 이 디지털 콕핏은 정말 커스터마이즈가 잘 됩니다. 제 관점에서는 완벽해요. 콕핏에서 제가 바꾸고 싶은 유일한 점은 밝기예요. 확실히 좀 더 밝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스템도 정말 좋아요.
엄청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곳에 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이제 정말 좋아졌어요. 새로운 내비게이션이에요. 작동 속도도 더 빨라졌고요. 반응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나오고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물론 이게 다른 것들처럼 화려하진 않아요. 심플해요. 정말 심플하죠. 이게 원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걸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일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 차에서 바꾸고 싶은 점들이고 그 외에는 와 거의 전기차를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부드럽고 그만큼 직관적이에요. 변속기와 엔진 시스템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어요.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고 그냥 제 경험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토요타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왜 그들이 이 시스템을 이렇게 대규모로 시장에 처음 선보였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만큼의 경험이 있고 사람들도 그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최고의 시스템이고 최고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제 에코 모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꼭 에코 모드로 출퇴근하면서 주행할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요. 그게 정말 궁금해서 조만간 꼭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는 오토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조용하게 머물 수 있어요. 더 깨끗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는 아마 대부분 전기 모드로 주행하게 될 거예요. 엔진과 실내 사이의 방음도 매우 좋아서 그쪽에서 나는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안전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요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최신 안전 기능을 이 코롤라 차량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차가 이렇게 잘 팔리는 것도 당연하죠. 아마 내일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야 한다면 이 차가 제 첫 번째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차를 주차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주차할 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멋진 점은 후방 카메라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상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화면 전체에 보여주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주차하기가 편해요. 활성화된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주차는 비교적 쉽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꽤 괜찮아요. 작긴 하지만 공기역학을 개선하려고 한 것 같고 시야도 꽤 괜찮습니다. 또한 디자인도 독특해서 꽤 흥미로워요. 파킹에 넣으면 전자식 핸드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연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평균 연비는 4.7리터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주장하는 수치와 거의 같네요. 4.6이죠. 저는 0.1 더 나왔네요. 하지만 이 차는 완전 새 차라서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요. 대략 35km 정도입니다. 맞죠? 와, 아니면 잘 모르겠네요. 아마 저게 주행거리인 것 같아요. 이게 새 차라서 아마 오후 0km 정도 타고 나면 연비가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만약 에코 모드로만 정말 부드럽게 완벽한 조건에서 운전한다면 4리터 이하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모델에서는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 개선했다고 알고 있어요. 내부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엔진의 케이스 소재나 일부 부품을 바꿔서 효율성을 높였다고 들었어요. 저는 토요타의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정말 좋아해서 이 회사가 정말 뛰어난 차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토요타 코롤라 풀 하이브리드를 산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토요타의 어떤 차를 사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긴 해요. 정말 사소한 부분들이라서 쉽게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차량의 전체 리뷰, 실내외, 기술 데이터, 소재 품질 등 모든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에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차를 보거나 구매, 시승을 원하시면 스위스 주구일 이밀 프라이를 확인해 보세요. 설명란과 화면에도 링크를 남겨둘게요. 정말 친절하세요. 모든 부분에서 도와주실 거고 이 차도 시승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 구매도 가능하니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항상 안전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